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윤영실 저자의 그래도 학교가 희망이다 입니다. 30년간 교직 생활을 해온 저자가 학교에서 경험한 일, 글을 통해 느낀 감정들을 담아낸 책으로 선생님의 눈으로 학교와 교사, 학생, 학부모를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머리말에 나오는 문장처럼 5G 세대에서도 2G 감성을 가져야 견딜 수 있는 하루하루는 늘 힘들었지만 소박하고 나날이 풍성했다고 합니다. 교사인 저자는 살아있기에 가르칠 수 있었고 우주만큼이라고 표현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우주보다 복잡한 10대 후반의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자를 더 성장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학교가 있어야 희망이 있고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하게 된다는 저자의 믿음은 저 역시 공감합니다. 세월이 준 선물, 길을 잃은 학교, 그래도 학교가 희망이다. 우리가 꿈꾸는 학교까지 총 4개의 챕터로 나뉘어진 이 책은 저자가 했던 경험들을 시간 순서 없이 나열했습니다. 그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단에만 서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생님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의 곳곳에서 학생들을 부려먹기만 하고 심지어 자신의 사업으로 인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담당 교실에 올라가지도 않고 반장에게 전화로만 이야기해서 학생들의 출결을 확인하는 선생님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가를 몇 개 가지고 있어서 바빴던 이 선생님은 저자의 눈에도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의 모습을 한 교사, 1년을 함께 보냈지만 반의 모든 아이들을 정확하게 모르는 교사 등 학교에 있는 교사의 눈으로 봤을 때도 교사가 아닌 교사는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교직 생활을 한 저자는 아이들이 미추홀의 사계와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원을 거닐면서 미추홀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생명이 보이고 사계절 내내 살아가지만 계절마다 다른, 심지어 하루하루마다 다른 미추홀의 사계절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 역시 각자의 삶 속에서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느끼고 있는 중이며 모두 같을 수 없고 1년 내내 겨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 자아 개념, 좌절, 열등감, 분노 조절 장애, 우울 등 내면의 모습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지만 언제든지 아이들이 가진 힘을 발휘해서 꽃피는 날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런 아이들의 힘을 믿었으며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저자의 자녀들 역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성적이 좋지 못한 것도 있었고 담임 선생님에게 혼이 나다가 욕을 했다기도 하는데요.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저자는 이런 자녀들을 보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가져 자신의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해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은 아닌지 등의 여러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아들과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자신의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고 부모님을 속였고 패밀리를 조직해서 학교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과 함께 다니는 행동을 보면서 나쁜 아이들이 무조건 다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크면서 몇백 번 변한다는 무조건 믿으라는 저자의 할머니의 말이 와닿았다고 합니다. 책의 곳곳에 나와 있는 교사들의 행정 업무, 수업 준비, 그 외 다양한 행사 준비를 보면서 교사들도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에 치여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나게 되고 업무 분담이 달라지게 되며 자신의 수업 준비도 해야 하는 수학여행을 준비하는 선생님이 되었다면 수학여행도 준비하고 선도위원회도 열어야 하는 등의 다양한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바쁜 과정 속에서도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러 타 학교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으로 인해 갑자기 소집되는 회의는 몇 페이지 몇 권의 학교 방침, 교육 방침을 줄줄이 읽기만 하는 어찌 보면 시간 낭비라고 보여지는 활동이었습니다. 교사는 수업이라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가들의 업무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병리 현상을 겪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에 걱정을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거나 혼자서만 생활을 하거나 우울감의 약을 먹는다는 아이가 손목에 손수건을 메고 오는 등의 모습을 보며 저자는 심리적 심정지가 온 아이들을 안타까워합니다. 이럴 때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질문하고 있으며 경쟁의식만 주입하고 학교라는 공간이 더 이상 공존이 아닌 경쟁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해버리게 만든 사회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베테랑이 될 수 없는 교사라는 소제목에서는 20년이 지나도 아직도 고민을 하는 후배 교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후배가 예뻐 보인다고 하며 교사는 베테랑이 될 수 없다고도 하는데요. 매년 달라지는 학생들, 학부모들을 마주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같은 프레임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완벽하게 다른 한 해 한 해를 보내는 교사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며 실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문제가 아니기에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많은 다양한 부분들에서 배우면서 지혜를 터득해 나가는, 그러면서도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교사인 것 같습니다. 수업 시작이 되면 10분도 되지 않아서 엎드려 자는, 그래도 조금 더 학생들을 끌고 가려는 노력을 알아 아이들이 30분 정도는 버텨도 그 이후에는 수업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자는 수업을 버렸다고 합니다. 수업을 버린 후 비로소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그 시간이 벅차다면 학생들 서로가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수업 시간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피곤해 보이면 모두 일어나서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돌리고 여러 조건을 제시해 자리에 앉게 하면서 학생들이 서로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친구가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라고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 모르는 친구가 있을 때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았을 때에는 도와줄 수 있도록 격려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개개인이 모두 나와서 퀴즈를 풀기도 하는 등의 여러 수업 시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정말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또한 수업 외적인 시간을 할애해서 학생들과 과학 실험을 하기도 했고 보고서를 쓰면서 학생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또 다른 교사의 뿌듯함이라고 하는데요. 수업과 수업 외적인 부분들을 저자는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인재를 키우는 기쁨을 누렸고 교육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직접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고민해 볼 수도 있도록 하는 정신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학교가 희망이다 라는 제목에서 보듯 학교는 학생들에게 변방이 아닌 학생들의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조금 더 변해서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요. 죽음의 역설을 언급하며 저자는 학교에서 죽음을 다룰 때 학생들이 또 한 번의 깨달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시간들이 진지하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래 들어 학원의 입시 설명회 같은 학교의 입학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 교사들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인식 역시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복 단추가 떨어졌을 때 실과 바늘로 단추 하나도 달지 못하는 아이들, 계란 후라이 하나도 못하는 아이들, 아주 간단한 활동도 자신의 손으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저자는 질문합니다.
새로 부임한 교장이 음악과 미술 등 예체능 시간을 수학 시간으로 대체해 버린다고 이야기하며 학부모들의 격한 공감을 끌어낸 사건을 보고도 저자는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사람들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라면 살아갈 때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학교여야 하는데 그런 학교의 역할이 달라지고 축소되고 있다는 모습에 저 역시 안타까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미래 인재들을 키워내는 학교가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의 노력, 교사들의 노력, 학부모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를 다니는 주체인 학생들의 노력도 필요할 텐데요. 저자의 이야기처럼 학교가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되려면 학교의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합니다. 절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윤영실 저자의 그래도 학교가 희망이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